아, 그때 좀 더 준비했더라면.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직 후 느껴지는 막막함과 아쉬움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시간의 빈자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50대,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던 시절, 우리는 모두 달리느라 바빴습니다. 아이들 학비, 집 대출금, 매달 밀려오는 고정 지출 때문에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항상 뒷전이었죠. 그리고 그 미래는 어느새 현재가 되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지금 은퇴를 맞이한 50대 어씨, 그는 한때 부러움을 샀던 대기업 부장이었지만 현재는 매달 월세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왜 은퇴 준비가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씨를 포함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후회 없이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사례 1. 대기업 부장의 추락 마이너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씨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고연봉에 탄탄한 직업,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는 퇴직 후 곧바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문제점 월급이 끊기자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해야 했지만 대출 상환과 자녀 유학 비용으로 돈은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후에 퇴직금을 활용해 노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아이들 학비가 우선이었죠. 퇴직 후 1년도 채 안 돼 적금이 바닥났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미래의 월급입니다. 즉각적으로 써버리지 않고 장기적인 노후 계획으로 나눠 활용해야 합니다. 2. 사례 2. 프리랜서 B씨-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게 문제였죠. B씨는 50대 초반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실직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프리랜서로 전환했지만 정기 수입이 없는 상황은 그의 삶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문제점 퇴직 전부터 준비한 스킬과 네트워크가 부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재취업 기회도 놓쳤습니다. 후에 퇴직 전에 뭔가 하나라도 배워둘 걸 그랬어요. 기술이 없으니 50대가 되니 정말 갈 곳이 없더군요. 교훈 50대부터는 계획적인 스킬업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새 기술을 배우거나 네트워크를 확장해 놓으면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사례 3. 자영업 CC- 계획 없이 열심히만 했어요. CC는 40대 후반 퇴직 후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지식 없이 시작한 자영업은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5년 만에 가게를 접고 빚만 남은 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점 자영업의 현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장 조사도 운영 계획도 없이 열심히만 믿고 시작했던 것이 독이 되었습니다. 후에 사전에 준비하고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 내 탓이죠. 교훈 자영업을 계획할 때는 시장 조사와 재무 계획을 철저히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 실패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작은 규모로 시작해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세 가지 필수 전략. 현실적인 재무 계획 세우기. 퇴직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고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적금, 투자 소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하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네트워크 확장. 50대에는 본업 외에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건강관리와 소소한 행복 찾기. 경제적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퇴직 후 오히려 몸이 아파 수입을 소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은 필수입니다. 또한 소소한 취미를 통해 마음의 행복도 채워야 합니다. 결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50대의 어씨, B씨, C씨가 공통적으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때 준비했더라면 지금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은퇴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길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가 아닌 미소 가득한 여유로운 노후일 테니까요. 전문가 칼럼 50대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재앙이 됩니다. 시작하며 은퇴 준비, 남의 이야기 같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은퇴 준비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거야 라며 안심하곤 하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고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사라진 순간 현실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왜 많은 50대가 은퇴 준비에 실패하는지,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 은퇴 준비 실패의 원인. 왜 우리는 준비하지 않을까? 1. 미루는 심리와 현재 우선주의. 지금 당장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50대는 순식간에 60대가 되고 준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루기 편향 프로크레스터네이션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당장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죠. 이 돈의 흐름을 모르는 소비 습관. 또 한 가지 흔한 문제는 소비 습관입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던 시절에는 지출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큰 돈이 나가는 소비를 반복하다 보면 퇴직 후 그 지출 습관을 고치지 못해 문제를 더 키우게 됩니다. 3. 잘못된 정보에 의존. 퇴직 후에는 연금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연금 구조와 생활비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2.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1. 재무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50대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재무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첫 단계는 퇴직 후의 고정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생활비의 최소 기준 파악, 주거비, 식비, 건강관리비, 여가비를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연금 플랜 확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와 저축의 조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는 항상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넓혀라.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면 기술과 네트워크가 필수입니다. 새로운 스킬 업그레이드, 온라인 강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세요.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는 바리스타, 드론 조종사,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기회 창출.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취업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건강은 곧 자산이다. 퇴직 후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운동 습관 만들기. 퇴직 전부터 꾸준한 운동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걷기, 요가, 간단한 근력 운동 등이 좋습니다. 식습관 관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심리적 건강 관리.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증은 흔한 문제입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3가지 사례. 사례 1. 연금만으로 행복한 은퇴를 꿈꿨던 D씨. D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낮았고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 연금 외에도 월세 수익이 나는 소형 부동산을 미리 마련했더라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직장을 떠난 후 다시 꼽힌 E씨. E씨는 은퇴 후 자격증을 활용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50대에 시작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노인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인 FC. FC는 40대 후반부터 꾸준히 건강관리에 힘썼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통해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훈. 퇴직 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은퇴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구조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오늘날 50대는 더 이상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의 유무입니다. 그때 준비했더라면이라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세요. 이는 단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행복, 그리고 당신의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꿈꿉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온 돈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겠다는 기대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세계 여행은 은퇴 후 가장 인기 있는 로망 중 하나죠.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즐긴다니 얼마나 근사한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던 남편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 말입니다. 예전엔 자상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 고집만 세지고 가족과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의 함정 3가지 사례로 보는 현실. 사례 1.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던 남편, 가족을 잇다. 정우 씨 62세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의 세계 여행을 꿈꿨고 마침내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길어지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정우 씨는 오히려 자신이 억눌려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는 가정에서 점점 소외된 채 자기 취미와 활동에만 몰두했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소통은 줄어들고 아내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사례 2. 화려한 여행 후유증, 생활비의 압박.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난 부부, 영희 씨 59세와 남편은 여행에서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쓰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여행이 끝난 후 남은 건 막대한 카드빚과 예금 잔고의 공백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녀오기 전보다 더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영희 씨는 여행이 우리의 삶을 망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례 3. 서로 다른 기대감이 만든 갈등. 정민 씨 65세는 은퇴 후 아내와의 세계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서로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민 씨는 관광지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한 곳에 머물며 여유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여행은 점점 부담이 되었고 귀국 후에도 두 사람은 원만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원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준비 부족. 은퇴 후 삶을 위한 철저한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계획, 체력 관리, 부부 간의 소통 등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여행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소통의 부재. 부부가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1. 현실적인 기대 설정하기.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은퇴 후 삶의 모든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여행 예산은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허용 가능한 지출 한도를 정하고 예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즐기자는 생각은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부부간 충분한 대화 나누기.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서로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도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 행복을 위한 준비가 먼저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낭만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면 여행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았듯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은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부담, 심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면 여행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던 은퇴 후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위한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 철저한 준비 없이는 행복이 아닌 비극으로.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입니다. 낭만적인 풍경,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끝없는 자유를 상상하며 우리는 이제야 인생을 즐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면 행복한 추억으로 남겠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세계 여행, 준비가 없으면 왜 위험한가? 1. 경제적 부담. 여행 후 찾아오는 냉혹한 현실. 세계 여행은 큰 비용을 수반합니다. 숙박비, 항공료, 음식, 교통비 등 모든 것이 돈입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여행 중 과도한 소비는 은퇴 후 삶의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 예산을 세울 때는 단순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나눠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도 매일 지출을 기록하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심리적 변화. 여행 후 달라지는 인간관계.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유를 느낀 사람들은 이전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가족과의 유대가 약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은 일시적인 탈출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행 후에도 이전의 삶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 플랜을 미리 세우세요. 예를 들어 여행 중 가족과 소통을 유지하거나 돌아온 후 정기적으로 함께할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력과 건강 문제. 준비 없는 여행의 부작용. 은퇴 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장시간의 이동, 낯선 음식, 시차 적응 등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났다가 병원비와 체력 고갈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 여행 전에는 반드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계획하세요. 또한 여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현지 음식보다는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사례 1. 무리한 여행 일정이 부른 건강 문제. 김성호 씨 67세는 은퇴 후 유럽 15개국을 20일 만에 여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너무 빡빡해 심각한 피로와 소화 불량을 겪었고 여행 중반에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여행 후유증은 몇 달 동안 이어졌고 결국 가족과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사례 2. 여행 중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출. 박지연 씨 62세는 세계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한 예산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과 현지 물가 상승으로 여행 중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카드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례 3. 여행 후의 공허함과 부부 갈등. 이정민 씨 64세는 아내와 세계 여행을 다녀온 후 더 이상 목표가 없다는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여행 전보다 더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내에게만 의지하다가 서로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은퇴 후 세계 여행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1. 여행 예산 철저히 세우기. 은퇴 후 세계 여행의 첫걸음은 재정적인 안정입니다. 월별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한 예산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20%의 여유 자금을 포함하세요. 2. 여행 전 건강 점검 필수. 여행 전에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받고 체력에 맞는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이나 소화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필요한 약품을 미리 준비하세요. 3. 부부 간 충분한 대화 나누기. 세계 여행은 부부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우선순위를 맞추고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세요. 4. 복귀 후의 삶까지 계획하기. 여행이 끝난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 삶에 활력을 주는 목표가 있어야 공허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세계 여행, 철저한 준비가 행복의 열쇠. 세계 여행은 은퇴 후 삶의 멋진 장면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떠난다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하나같이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나눈 조언들을 참고해 철저히 준비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세계 여행은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넘어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은퇴와 여행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 빛나길 응원합니다. 퇴직 후엔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 말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고생한 임원이 자주 했던 말이었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그의 퇴직 소식을 들으며 부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쉬면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고 축하했죠.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침울한 얼굴로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매일이 막막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이 고백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달려온 대기업 직장인들이 퇴직 후 무너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모두가 믿었던 안정된 노후의 꿈은 왜 무너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대기업 임원이 겪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퇴직 후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대기업 임원의 비참한 현실. 사례 1 예금만 믿고 살았던 임원의 좌절. 씨는 대기업에서 재무팀장을 맡았던 임원입니다. 평생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고 은퇴 후에도 퇴직금과 은행 예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그의 자산 가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퇴직 후엔 돈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지출이 많더라고요. 의료비, 여행비, 생활비 예상했던 것보다 2배는 나갔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그는 결국 예금을 깨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퇴직 후 삶의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례 2 인간관계의 단절과 외로움. B씨는 인사팀 임원으로 은퇴 전까지 사내 인간관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그는 고립감을 느끼며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주변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함께하던 동료들은 바쁘고 나 역시 사람 만날 용기가 없어졌죠. 특히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퇴직 후 우울감에 빠진 그는 아내에게 의존했지만 아내는 그에게 감정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결국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던 결과. C씨는 기술개발팀 임원으로 퇴직 후에도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며 새로운 도전을 미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이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엔 과거 경력보다 새로운 스킬이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더군요. 그런데 난 그런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퇴직 후 3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자신감과 경제적 안정감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결론 퇴직 후의 삶,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퇴직 후의 삶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했다간 어씨, B씨, C씨처럼 후회와 좌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적 준비 퇴직금과 예금만 믿지 말고 투자나 연금 같은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퇴직 전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으로 외로움을 예방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마음가짐 퇴직 후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만이 비참한 은퇴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무엇이 성공적인 노후를 결정하는가? 퇴직 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위기와 좌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온 사람들조차도 은퇴 후 삶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도 이 변화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며 은퇴 후 삶에서 흔히 간과되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정 퇴직금만 믿는 것은 위험하다. 퇴직 후 재정적인 안정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흔히 퇴직금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왜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까? 퇴직금은 한번 지급되면 끝입니다. 고정된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억 원의 가치와 현재 1억 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의료비, 생활비, 예기치 못한 사고 비용 등 퇴직 후의 지출은 생각보다 큽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라. 퇴직 전부터 연금, 투자 혹은 수익형 부동산 같은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의 목돈보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저축만 하는 대신 적절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회적 관계 고립은 건강과 행복을 위협한다. 퇴직 후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이는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동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며 살아왔지만 퇴직 후에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 고립이 문제인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흡연이나 음주만큼 심각하게 보고합니다. 고립은 심혈관 질환, 우울증, 심지어 치매 발병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퇴직 후에는 스스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특히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친구는 돈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외로움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죠. 3. 자기성장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휴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성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뇌를 자극하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왜 도전이 필요한가? 퇴직 후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나 도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전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만족감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배움과 도전을 멈추지 말라. 퇴직 후에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교육센터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취미를 확장해 전문성을 키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이나 소규모 사업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퇴직 후 삶의 활력을 주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실천 방안. 1. 재정 관리 계획 세우기. 퇴직 후에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계획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현재 자산과 미래 지출을 분석하세요. 2. 소셜 네트워크 확장하기. 퇴직 전부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취미를 공유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3. 목표 설정과 도전. 은퇴 후에도 이뤄내고 싶은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계획하고 한 단계씩 도전하세요. 결론. 퇴직 후 삶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퇴직 후의 삶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좌절과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어시 PCC의 사례는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재정적인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기 성장을 준비하는 것은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멋지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은퇴하면 편안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쌓아둔 돈도 모자라고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고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몇 년 전 제가 우연히 만난 한 퇴직자의 말입니다. 그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명예로운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은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라 불리는 시기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은퇴 후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겠습니다. 준비 부족이 부른 3가지 충격적 사례. 1. 연금만 믿었더니 생활비가 부족해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이 충분할 거라 믿었던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생활비가 빠르게 고갈되었죠.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상승, 그리고 가족 지원 등 여러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낮은 임금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교훈연금은 은퇴 생활의 일부일 뿐 추가적인 소득원이나 예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결책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거나 은퇴 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택근무나 소규모 사업을 계획하세요. 2. 비싼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30년 동안 대출을 갚으며 어렵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값 상승을 믿고 이를 자산으로 여겼지만 막상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생각보다 큰 차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과 학자금 지원으로 자산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걸었던 박 씨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훈 부동산은 중요하지만 집값만으로 은퇴 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책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하세요. 특히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꼭 준비하세요. 3. 자신감 넘쳤던 제 경력, 은퇴 후엔 무용지물이었어요. IT 업계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했던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자신의 경력은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그는 구직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스스로를 탓하며 우울증과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교훈 경력은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결책 평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은퇴 전부터 파트타임 일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세요. 은퇴 준비의 3가지 필수 조건. 다양한 소득원 마련하기.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 수익, 투자 배당 또는 온라인 강의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지출 구조 간소화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보다 훨씬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필수 소비를 줄이고 절약 가능한 항목을 미리 점검해 실천하세요. 또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건강 관리.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와 건강입니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과 건강 악화가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건강 유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며 활력을 유지하세요. 끝맺으며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한다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에 당신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려면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준비의 3가지 핵심 전략. 은퇴 후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말 과장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은퇴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 부족은 정말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이 칼럼에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과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소득의 다각화 노후를 지키는 경제적 방패. 은퇴 후 가장 흔히 듣는 말이 바로 연금으로는 부족하다입니다. 연금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은 통계적으로도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임대 수익을 활용하라.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거창한 아파트나 건물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형 주택, 원룸 또는 창고 등 소규모 임대 사업도 훌륭한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시골의 작은 창고를 개조해 보관 서비스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활용하라. 유튜브,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플랫폼은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의 장입니다. 예시 은퇴한 교사는 온라인 강의로 자신의 전공 지식을 공유하며 매달 몇백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 은퇴 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소득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 전부터 소득 다각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세요. 나이 들어 시작하려면 체력과 정신적인 부담이 크지만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2. 소비 습관 점검. 작은 지출부터 줄여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동일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금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현실적인 예산 짜기. 은퇴 후 고정 비용 식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매달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예시 한 은퇴자는 고급 식재료와 외식을 줄이고 농산물 직거래로 전환하며 생활비를 30% 절약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 보험료는 은퇴 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간소한 삶을 추구,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적은 소유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삶의 방식입니다. 전문가의 팁. 지금 소비가 미래의 자유를 빼앗는다는 말처럼 은퇴 전부터 단순한 삶을 실천하세요. 은퇴 후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3. 건강과 네트워크 관리. 당신의 진정한 자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모두를 포함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실적인 접근법. 건강은 투자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시 한 퇴직자는 매일 걷기와 소규모 텃밭 가꾸기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취미와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세요. 예시 60대 한 여성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최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은 두뇌를 활성화하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끝맺으며 지금 시작하세요. 이 칼럼의 이야기가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어려움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하세요. 지출이 많다면 오늘부터 간소한 삶을 실천하세요. 건강과 관계를 방치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운동을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오늘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은퇴 후 길바닥이 아닌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직장 생활로 모은 돈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이 지내고 싶다는 건 당연한 바람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겨져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은퇴 준비가 송두리째 무너진 40대 가장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단 2개월 만에 13년 동안 모은 자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은퇴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은퇴를 망치는 3가지 함정과 사례. 1.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부른 재앙. 40대 후반의 김모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1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과 대출을 포함해 주택 투자에 연끌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주변에서도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미래의 은퇴를 대비해 월세 수익을 꿈꾸며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커녕 공실로 인해 매달 적자만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 정도로 리스크가 클 줄은 몰랐다. 모든 걸 잃고 나니 남은 건 후회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공부와 시장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한 가지 투자의 올인의 위험성. 이모 씨는 4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비교적 좋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미리 끌어와 상가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상가가 있으면 월세로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에 다른 자산 관리는 신경 쓰지 않고 올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가는 텅텅 비었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0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될 거란 생각이 나를 망쳤다. 다양한 투자와 자산 배분의 필요성을 몰랐다고 후회합니다. 그의 실패는 자산 배분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무리한 대출의 함정. 박모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빨리 은퇴 준비를 끝내고 싶다는 욕심에 지나치게 큰 대출을 감수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양쪽에 투자하며 고수익을 노렸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 금액의 70%를 잃었습니다. 대출 상환은 점점 힘들어졌고 생활비조차 부족해지면서 결국 퇴직금 일부를 미리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대출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후회를 남겼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현실적인 조언. 작지만 꾸준한 투자로 안정성 확보.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 소소한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금, 적금, ETF 같은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 이해하기.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마세요.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은 은퇴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빚 없는 삶을 목표로. 대출은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이용하세요. 특히 은퇴 후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대출 상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선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소득 대비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대출이나 지나친 리스크는 평생의 노력을 단 몇 달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지금부터 현실적이고 안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은퇴 준비, 리스크 관리가 답이다. 전문가의 조언.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보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입니다. 40대 이후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실패를 막기 위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큰 그림을 그려라. 목표 없는 준비는 실패의 지름길. 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목표 없이 열심히 모아야지라는 추상적인 다짐만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자산 관리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결정을 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 시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현우 씨 45세는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채 주변 추천을 받아 고위험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좋았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원금마저 크게 손실을 입었죠. 김 씨는 내가 원하는 최종 금액과 투자 방식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준비의 첫 단계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과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세요. 2.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입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 모든 돈을 한 가지 투자처에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ETF,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례 분산 투자로 성공한 이민정 씨 이야기. 이민정 씨 50세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예금을 골고루 나눠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몇 년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다른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생활비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만약 모든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다면 지금 바로 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빚은 적게 계획은 철저하게. 대출은 잘 사용하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 과정에서는 대출이 곧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을 갚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사례 빚의 위험성을 간과한 박민수 씨. 박민수 씨 48세는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뒤 월세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공실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상가 운영 비용이 커졌고 매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본인의 월급까지 사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져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고 은퇴 준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문가 팁. 대출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환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4. 은퇴 후 수입원을 반드시 확보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지출이 있다면 자산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자산 관리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사례 소일거리로 삶의 질을 높인 이영미 씨. 이영미 씨 55세는 은퇴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입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는 것이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팁. 당신의 재능이나 관심사를 활용한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5. 감정적 투자를 경계하라. 투자는 계획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조언이나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특히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더 두드러지죠. 사례 투자 실패의 전형, 정우진 씨의 이야기. 정우진 씨 46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주변의 말에 휩쓸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시장이 급냉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후회합니다. 전문가 팁. 투자 결정을 내릴 땐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세요. 과열된 시장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40대 이후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사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무리한 욕심과 부실한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준비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은퇴 후 행복은 안정된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말처럼 당신의 은퇴 준비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보죠.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고 한적한 오후에는 커피 한 잔과 책을 벗삼는 여유로운 삶.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 후 맞이하는 삶은 생각보다 냉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사람들 사이에서 왜 내 은퇴는 명품이 아니지? 라는 물음이 터져 나옵니다. 돈,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준비되지 않은 은퇴, 그 비참한 현실. 사례 1. 40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40년 동안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퇴직금을 기반으로 은퇴 후 여유롭게 살겠다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퇴직금의 절반을 잃고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로 인해 남은 자금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도 넘더라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퇴직 후에는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필요하더군요. 결국 김 씨는 은퇴 5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의 위험. 사례 2. 모임에서 멀어진 박 씨의 현실. 박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가 점점 돈, 자녀, 그리고 여유로운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은퇴 후 돈도 빠듯하고 자식들도 멀리 살아서 이야깃거리가 없더라고요. 모임에 나갈수록 위축되고 결국 발길을 끊게 됐어요. 결국 그는 점점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합니다. 3. 건강관리 실패가 불러온 위기. 사례 3. 건강 문제로 무너진 이 씨의 사례. 이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쉬자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멈추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당뇨와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매달 의료비만 50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에요. 돈이 있어도 병원비로 다 나가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는 뒤늦게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시작했지만 이미 몸 상태는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4.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방법. 은퇴 후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해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 은퇴 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곧 돈입니다. 은퇴 전에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결론. 명품 은퇴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돈,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3가지 축을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의 삶도 충분히 여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은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명품 은퇴의 조건.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칼럼니스트 행복한 노후 설계 전문가. 명품 은퇴,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현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품격 있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냉혹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빛날지 아니면 어두운 터널로 접어들지는 철저히 준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품 은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과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내가 쓸 돈을 내가 통제한다는 자신감. 은퇴 후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단연 돈입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금을 받는 순간부터 마음의 여유를 느끼지만 이 여유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첫 번째 전략은 퇴직금을 목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월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안정적인 소득원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 62세는 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투자 실패로 2년 만에 자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퇴직금은 한번 날리면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먼저 확보한 뒤 여유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 전부터 생활비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여행,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으로 지출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생활비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1년간의 예상 지출을 미리 계획해보세요. 퇴직 전 최소 5년간은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며 적응 기간을 가지세요. 연금 수익 외에도 소소한 부업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을 마련해 보세요. 2. 건강 돈보다 중요한 두 번째 통장.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은퇴 후의 삶에서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건강 관리를 은퇴 후에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관리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 예를 들어 은퇴 후 운동을 시작한 박씨 65세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조차 힘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하며 운동을 멀리했더니 몸이 완전히 굳었더라고요. 처음부터 무리했다가 무릎이 아파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운동은 은퇴 전부터 꾸준히 시작해야 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등 가벼운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은퇴 후 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건강한 식습관. 은퇴 전부터 나트륨, 당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개선하세요. 운동 루틴.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특히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하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 매년 건강 검진을 통해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세요. 3. 인간관계. 행복한 은퇴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느끼는 상실감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입니다.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기면 많은 사람은 점점 고립감을 느낍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사례로 이씨 68세는 은퇴 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잘 어울렸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모임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주제도 공감하지 못하게 됐죠. 이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은퇴 후 참여할 수 있는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미리 알아보세요. 기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4. 명품 은퇴를 위한 3단계 전략. 재정적 안정. 퇴직금과 연금 관리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건강 우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관리 습관화. 사회적 연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활동 적극 참여. 명품 은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품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내 노후는 이렇게 허무한 걸까? 많은 4050세대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시간, 돈, 심지어 건강까지 희생해 왔습니다. 학비와 사교육비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 대가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부모는 한편으론 뿌듯함을 느끼지만
은퇴 후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며 공허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희생의 대가가 기대와 다르게 돌아올 때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친 결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를 잃어버린 부모들. 과연 이런 희생이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자녀와 자신의 삶 모두를 위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부모들이 겪는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의 허탈감과 공허함을 마주하다. 1. 사례 1 자녀의 성공 뒤 찾아온 고독. 김 씨 부부는 30년 동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외벌이로는 부족해 아내는 투잡을 뛰며 아이들 학비와 사교육비를 마련했죠. 덕분에 두 아이 모두 명문대에 진학했고 해외 유학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집은 텅 비어버렸고 두 사람은 대화조차 없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한다고 부부 사이도 소홀히 했어요. 은퇴 후에는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컸으니 이제는 쉬고 싶지만 정작 우리는 쉴 여유조차 없네요. 교훈. 부모의 희생이 아이들의 성공으로 이어진 건 맞지만 부부로서의 관계와 자신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 점이 은퇴 후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2. 사례 2 재정난에 빠진 은퇴자. 박 씨는 두 아이를 서울로 보내며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은퇴 직전까지 대출을 갚느라 저축은 엄두도 못 냈죠. 아이들이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해 박 씨는 이제 편안히 살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도 대출 상환과 월세로 여유가 없었고 부모를 돕기는커녕 다시 생활비 지원을 부탁해 왔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는 우리 노후까지 챙겨달라 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교훈.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바친 후 재정적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 부모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 준비는 희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사례 3 자녀와의 관계 단절. 윤 씨는 은퇴 후 자녀들과 연락이 뜸해지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녀와의 유대가 강했다고 믿었지만 자녀들은 독립 후 부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기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내 외로움을 달랠 방법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훈. 자녀와의 유대가 은퇴 후 부모의 유일한 정신적 자산이라면 관계의 소원함은 곧 삶의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로서 자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해결책 희생 대신 균형 잡힌 은퇴 준비. 자신의 노후를 우선시하라. 자녀를 위한 지원은 중요하지만 부모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정서적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부 관계를 다시 설계하라. 자녀 독립 후 부부는 은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함께할 취미를 찾고 대화를 늘려 부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을 만들어라.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자아를 충전하세요. 자녀 외의 관계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삶의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결론 희생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부모의 희생은 위대하지만 그 희생이 부모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자 부모로서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라는 말 대신 우리 자신을 위해라는 말을 실천할 때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의 행복, 희생이 아닌 균형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왜 내 노후는 이렇게 쓸쓸한 걸까? 많은 4050세대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은퇴 후 삶을 시작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은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 은퇴 이후에 남겨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달려온 긴 시간 동안 정작 부모 자신을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희생이 가져온 은퇴 후의 공허함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해 보려 합니다. 희생의 끝에 남겨진 세 가지 문제. 1. 자녀와의 관계 변화. 부모는 자녀가 독립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꾸리느라 부모와의 유대가 약해지고 부모는 이 관계 변화에 큰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에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녀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 경제적 준비의 부족. 아이들을 위해 학비, 유학비,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다 보면 은퇴 준비는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부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경우 부모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자녀가 취업에 실패하거나 결혼 후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반복되면 부모의 재정 상태는 무너지고 스스로의 노후 생활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3. 은퇴 후 자아 상실. 은퇴 후 삶의 공허함은 자녀와의 관계나 경제적 문제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일이 끝났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결과 정작 자신을 위한 계획은 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의 현실. 사례 1. 자녀에게 기대는 부모, 점점 멀어지는 관계. 정 씨는 두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자신의 퇴직금을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자신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아이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부모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희생했던 걸까요? 이 사례는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희생이 자연스럽게 보답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례 2. 자녀 지원으로 노후 준비를 못한 부모. 이 씨 부부는 은퇴 직전까지도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대출 이자를 갚으며 살아가야 했고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부탁할 상황이 되었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게 이렇게 큰 후회로 돌아올 줄 몰랐어요. 우리 노후를 위한 준비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이 사례는 자녀를 위한 지원과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사례 3. 자녀와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만든 부모. 반면 박 씨는 은퇴 후 삶을 자녀와 독립적으로 설계한 사례입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친 희생 대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건 주되 나머지는 나 자신을 위해 썼어요.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각자 삶을 살아가니 우리도 자유로워요. 박 씨의 사례는 희생 대신 균형을 선택한 부모가 어떻게 은퇴 후 삶에서 안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려면 1. 자녀와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의지하는 관계는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줍니다. 관계의 건강함은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2.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라.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자녀를 위한 희생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3.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라. 은퇴 후 삶은 자녀와 별개로 설계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론 균형 있는 희생이 답이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결과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사랑과 자신의 삶을 위한 준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야 자녀도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부모도 자부심을 가지고 은퇴 후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 남겨진 눈물은 당신의 선택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삶을 시작해 보세요. 50대 중반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던 나를 돌아보니 회사라는 곳이 나의 정체성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맞이하는 순간 회사는 나를 떠나보냈고 내가 속했던 사회와도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퇴직 후엔 여유로운 삶을 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세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깨졌습니다. 고정 수입 없이 매달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막연한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깊고 우리는 종종 이를 간과합니다. 오늘은 이 현실을 마주한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론 은퇴 후 무직의 현실과 대처법. 사례 1.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던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 동안 성실히 한 직장에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오랜 시간 꿈꿔왔던 여행을 떠나며 여유를 만끽했지만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재정적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퇴직금은 금방 줄어들었고 연금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퇴직 후에도 꾸준히 수입원을 유지할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 최소 5년은 재정 계획을 세우고 나만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가 평소 관심 있었던 강연이나 자격증 준비를 퇴직 전에 시작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사례 2. 전업주부로 살았던 이 씨의 후회. 전업주부였던 이 씨는 남편의 퇴직 이후 은퇴 생활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퇴직 후 두 사람의 역할이 뒤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충돌하면서 가족 내 분위기도 악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에서 부부 간의 소통과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전 부부가 각자의 역할 변화에 대해 솔직히 논의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며 예상 지출과 절약 방안을 미리 공유했다면 갈등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사례 3. 퇴직 후 제2의 커리어를 만든 박 씨. 박 씨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어 평소 관심 있었던 농업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 관련 교육을 받고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웠습니다. 현재는 도시에서 직거래로 농산물을 판매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강점과 관심사를 활용하면 충분히 제2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 기간입니다. 박 씨는 퇴직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기에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결론 은퇴에 준비 없는 자유는 없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안정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면 극복할 방법은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가 나락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문가, 칼럼 퇴직이 나락이 아닌 기회가 되려면 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자유와 여유를 뜻하지만
누군가에겐 막막함과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마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은퇴 후의 삶은 준비와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전략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감과 실천 의지를 더해 보세요. 1.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의 필수 조건 계획된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 가장 큰 불안은 역시 돈입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재취업의 문턱이 높아지고 체력과 업무 능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 현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부터 작은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부업이나 취미 수익화. 요즘은 소규모 창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부업이 대세입니다. 퇴직 전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소규모 농업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격증 활용. 자격증은 재취업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경비지도사, 바리스타, 주택관리사 같은 자격증을 활용하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례. 퇴직 후 유튜브로 성공한 김씨. 김씨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평소 즐기던 요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늘면서 광고 수익이 생겼고 현재는 월 2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조금씩 시작해 볼 걸 그랬다라며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전 작은 수익원을 준비하면 경제적 안정은 물론 퇴직 후에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가 함께하는 은퇴 준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은퇴 후 많은 부부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역할 변화로 인한 갈등입니다. 그동안 집안을 지키던 배우자와 경제활동을 하던 자신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부터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 예산 함께 작성하기. 은퇴 후 예상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어디에서 절약할지 논의하세요. 취미와 시간을 나누기. 각자의 취미와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한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퇴직 후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가계부를 함께 작성하며 경제적 계획을 공유하고 주말마다 공원 산책이라는 공통 취미를 만들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박 씨는 퇴직 전부터 이런 대화를 나눴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퇴직 후 부부의 갈등은 대화와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3.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위한 제2의 커리어 도전. 퇴직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소속감을 잃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역할이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사람일수록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지역 사회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과 기술 배우기.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뇌의 활성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례. 퇴직 후 봉사로 인생 2막을 연 이씨. 이씨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며 지역 사회에서 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커리어에 도전하면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준비와 태도에 따라 나락이 될 수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이 보여주듯 경제적 안정, 부부간 소통, 심리적 성장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에도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계획을 세워보세요.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펼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축하의 박수 속에서도 마음 한편은 불안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죠. 이 말은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60대 초반의 김철수 가명 씨가 퇴직 후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한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젊을 때 성공했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심리적 위기가 닥치기 마련이죠.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던 은퇴 후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김 씨처럼 은퇴 후의 삶에서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본론 은퇴 후 삶의 잔혹한 진실과 현실적 대비. 1. 경제적 안정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김철수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았고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 만에 그의 재정 상태는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은 투자한다고 넣어뒀다가 절반 이상 날렸고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더군요. 결국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자부했던 그의 착각은 은퇴 후의 불확실성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던 직장인 시절과 달리 은퇴 후에는 수입이 거의 없고 저축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 등은 순식간에 사람을 경제적 파산으로 내몰 수 있죠. 사례 1. 과도한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산. 한 퇴직 공무원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자산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가족을 위한 과도한 지출과 잘못된 투자로 순식간에 돈을 잃었습니다. 결국 작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은퇴 전부터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소비를 줄이며 자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에 의존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2. 사회적 지위의 상실은 예상보다 깊은 충격을 준다.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사회적으로 쓸모없다는 감정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제가 대단한 임원이었다는 걸 기억하지 않아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자신감을 잃기도 했죠.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자아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지위가 흔들리거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대기업 임원이던 김 씨조차도 은퇴 후 사회적 인정의 부족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사례 2.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한 연구에서는 퇴직 후 인간관계의 단절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일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단절이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봉사나 취미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3. 몸과 마음은 적응하지 못하면 빠르게 무너진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김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일해도 녹초가 돼요.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몸의 변화는 은퇴 후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이는 다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3. 운동 부족으로 건강 악화. 퇴직 후 한 여성은 이제 쉬면서 살겠다며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다가 몇 년 만에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다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며 일상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위해 지금 준비하라.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비참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경제적 준비.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산 관리와 계획을 철저히 하세요. 사회적 준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신체적 준비.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세요. 결국 은퇴 후 삶은 자신이 준비한 만큼 빛납니다. 지금의 작은 실천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은퇴 후 이렇게 살 줄이야 라는 후회가 아닌 은퇴 후에도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라는 감탄으로 은퇴 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준비.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 생존 전략. 퇴직 후 삶의 준비는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건강 관리가 삼위일체로 잘 갖춰져야 비로소 은퇴 후 삶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모두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문가 관점에서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도는 도구이지 목표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퇴 후 경제적인 안정만을 바라보고 퇴직금을 목돈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꾸준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례 1. 퇴직금의 함정. 어떤 분은 퇴직금을 받자마자 아파트 갭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돈을 굴리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집값은 하락했고 결국 은퇴 후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모두 넣기보다 일정 부분은 저위험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 부업이나 자격증을 활용해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사회적 연결망. 관계가 자산이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망이야말로 정신적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2. 고립된 은퇴자의 우울증. 퇴직 후 사회와 단절된 한 중년 남성은 몇 년 동안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 홀로 지냈습니다. 처음엔 편안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느낄 줄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취미 모임, 지역사회 활동 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연결은 은퇴 후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3. 건강관리. 몸이 자산이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건강을 유지해야만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느슨해진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 3. 건강을 잃은 뒤의 후회. 퇴직 후 이제 쉬자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멈춘 한 여성은 몇 년 만에 심각한 체중 증가와 함께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을 지속한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죠. 전문가 조언. 은퇴 후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은퇴 준비를 위한 전문가 팁. 1. 경제적 준비. 은퇴 자금의 균형 잡기. 비상금 마련. 은퇴 후에도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지출이 발생합니다. 총 자산의 1020%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세요. 소규모 부업 고려. 자신의 취미나 능력을 활용한 소규모 부업은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도 부여합니다. 이 사회적 준비. 고립을 피하는 방법. 새로운 네트워크 찾기. 퇴직 후에는 기존 직장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가족과의 소통 강화. 은퇴 후 가정 내 역할 변화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열린 대화와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3. 건강관리. 지금 시작하라.
일상 속 활동 늘리기 꼭 운동 시간이 아니더라도 계단 오르기, 정원 가꾸기처럼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리세요. 균형 잡힌 식단, 과도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섬유질 위주의 식사를 생활화하세요. 결론 준비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은퇴 후의 삶은 막연히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는 환상이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 은퇴는 오히려 불안과 혼란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와 같은 사례는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죠.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경제, 사회, 건강 측면에서의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작은 변화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미래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정말 은퇴하면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준비 부족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어디서 살 것인가를 잘못 결정하면 은퇴 생활은 한순간에 비참한 스토리로 변할 수 있어요. 물가는 치솟고 고립감은 심해지고 의료 접근성은 부족해지고 결국 은퇴 후에 낙원은커녕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살아야 은퇴 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지역 선택의 중요성과 이를 잘못 판단했을 때 겪게 되는 비참한 사례를 나눠볼까 합니다. 은퇴 후 삶을 망치는 선택과 교훈. 1. 고향으로 돌아간 김 씨의 후회. 김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평생의 꿈이었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살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을엔 또래 친구도 없고 병원까지 가려면 차로 1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아지자 우울증이 찾아왔고 결국 아파트를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데 남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지역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고려한 선택이 필수입니다. 자연이 좋다 해도 너무 외딴 곳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2. 저렴한 물가만 보고 이민 간 박 씨의 실수. 박 씨는 국내 생활비가 부담스러워 은퇴 후 동남아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물가는 저렴했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의료 서비스가 열악했고 언어 장벽이 심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구와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이 컸습니다. 결국 박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훈. 저렴한 물가에 끌려 해외로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현지 의료 인프라와 생활 환경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거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서울에 남은 정 씨의 예상치 못한 고난. 정 씨는 은퇴 후 생활비 절감을 위해 기존 생활권인 서울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자 월세와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생활비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 바쁘다 보니 정 씨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정 씨는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생활비가 비교적 낮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지역 선택 가이드. 은퇴 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삶의 질입니다. 단순히 물가나 경치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고려하세요. 의료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사회적 네트워크. 외로움은 은퇴 후 가장 큰 적입니다.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 있거나 새로운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이 좋습니다. 경제적 여유. 생활비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은 피하세요. 특히 월세나 부동산 비용이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행복한 선택이 되길. 결국 은퇴 후
삶의 행복은 어디서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싸다, 조용하다라는 이유로 지역을 선택하면 김씨, 박씨, 정씨의 사례처럼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재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역을 선택하세요. 이 글이 당신의 은퇴 후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차례입니다. 은퇴 후 살기 좋은 지역 선택,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다. 은퇴 후 어디서 살지 고민이 많으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큰 행복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여유로운 생활 환경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 행복은 단순히 물가가 낮거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산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지역 선택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오늘은 이 관점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의료 접근성, 내 몸을 돌보는데 적합한 환경인가요?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의료 접근성입니다. 젊었을 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병원 방문이 은퇴 후엔 점점 일상화됩니다. 한 예로 67세 이정희 씨는 은퇴 후 경치 좋은 강원도의 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산책하며 건강을 챙길 거라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생긴 이후로 병원 방문이 잦아졌고 근처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매번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강원도로 이사 간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이정희 씨는 결국 도시로 다시 돌아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도 컸습니다. 전문가의 팁. 은퇴 후엔 종합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질환에 특화된 의료기관이 가까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커뮤니티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사회적 네트워크, 즉 커뮤니티입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태수 씨 72세는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주도는 예쁜 카페와 푸른 바다로 가득한 매력적인 장소였죠. 하지만 김 씨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하루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젊은 관광객들로 가득한 제주도는 김 씨에게 너무 고립된 공간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움을 탈 줄은 몰랐어요. 결국 김 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제주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팁.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쉬운 지역,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역을 선택하세요. 문화센터나 동호회 같은 사회활동이 활성화된 곳을 고르세요. 3. 경제적 여유. 과연 여기가 내 지갑에 맞는 곳인가? 마지막으로 경제적 여유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만 보고 이사했다가 생각지 못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박명숙 씨 65세는 은퇴 후 전남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월세가 저렴하고 물가도 낮아 좋아 보였죠. 하지만 차가 없이는 이동이 힘든 지역이었고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 결국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병원, 마트, 은행 같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멀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전문가의 팁. 생활비는 단순히 월세만이 아니라 교통비, 병원비, 생활시설 접근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인지 따져보세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후 살기 좋은 지역의 조건. 그렇다면 이상적인 은퇴 후 지역은 어떤 곳일까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 병원과 약국이 3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한 곳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노인 친화적인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곳. 지역 주민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 또는 기존 친구나 가족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가능한 곳. 월세나 집값은 합리적이고 생활비가 과도하게 들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야 이동비 부담이 적습니다. 은퇴 후 지역 선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역 선택은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모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선택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1 충남 아산으로 이사한 최 씨 부부. 아산은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KTX를 통해 수도권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최 씨 부부는 자연환경과 도시의 편리함을 모두 누리며 은퇴 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례 2 부산 근교로 이주한 정 씨. 정 씨는 자녀와 가까운 부산 근교에 위치한 신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덕분에 편리하게 생활하면서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경기도 광주의 전원주택으로 이주한 김 씨. 김 씨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이사하여 자연을 즐기면서도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은퇴 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질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의료 접근성, 커뮤니티, 경제적 여유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명심하세요. 이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 글이 당신의 미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은퇴 후 자유롭게 살겠다는 꿈 누구나 한 번쯤은 꾸어봤을 거예요. 직장 생활에 묶여있던 긴 시간 동안 은퇴만 하면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내가 상상했던 자유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내가 꿈꾸던 자유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독한 현실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그로 인한 충격,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1. 나는 은퇴 후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50대 초반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난 은퇴하면 제주도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 거야. 집 짓고 텃밭도 가꾸면서 말이지. 그런데 정작 은퇴 후 2년 동안 저는 제주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전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사례 1 꿈꿨던 공간은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한 지인은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공기도 맑고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삶에서 벗어난 것 같았죠.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농사 짓는 것도 만만치 않고 병원도 멀어서 불안해. 전원 생활은 상상 속에서는 낭만이었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 그리고 돈이 모두 필요한 고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2. 은퇴 후의 자유는 경제적 여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은퇴하면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함의 무게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려면 얼마나 필요할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로 은퇴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2 은퇴 후에도 고정비는 계속 나간다. 한 선배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퇴직하고 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심지어 자녀가 아직도 용돈을 받아가. 은퇴 후 고정 비용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적은 연금과 퇴직금에만 의존하려다 보니 그는 결국 집을 줄이고 중고차를 파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일을 구해야 했죠. 3. 자유를 즐기고 싶어도 외로움이 발목을 잡는다. 은퇴 후의 고독감은 생각보다 더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상상했던 홀로의 자유가 이렇게 고립된 외로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사례 3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 60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 다닐 땐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은퇴가 기다려졌어.
근데 지금은 전화 한 통 오는 것도 고맙고 누군가 찾아오기만 기다려.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더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외로움이 현실이 되면 오히려 자유가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준비. 그렇다면 이런 충격과 현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은퇴 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경제적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은퇴 후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거나 은퇴 전 적극적으로 재정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사라질 수 있지만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내 주변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로움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요. 3.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 전원생활이나 해외 이민 같은 꿈을 꾸더라도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세요. 유지비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꿈꾸던 은퇴,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 은퇴 후 자유로운 공간을 꿈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유는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퇴 후 충격에 대비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은퇴 후의 자유,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드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유의 시작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큰 괴리를 느끼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자유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고정비용 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고정비용입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으로 고정비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죠. 연금, 퇴직금, 그리고 저축으로 고정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고정비용이 내 자유를 앗아가나요? 간단히 말해 고정비용이 높아지면 은퇴 후 자유롭게 살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클수록 새로운 활동이나 계획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례 고정비를 낮추는 한 은퇴자의 선택.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에도 대출이 남은 집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환액과 관리비가 부담돼 결국 그는 도심의 큰 아파트를 팔고 외곽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결정을 후회했지만 생활비 부담이 줄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이처럼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2. 은퇴 후 수입원을 다각화하라. 은퇴 후에 들어오는 수입은 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수입원이 내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은퇴 후에도 적절한 수입원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례 은퇴 후 새로운 직업으로 자유를 찾은 여성. 한 여성은 50대 후반에 퇴직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커피 트럭을 운영하며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얻었습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크지 않지만 내가 직접 돈을 번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자유를 느껴요. 커피를 만들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행복이죠. 이처럼 적절한 자격증이나 취미를 수입원으로 연결하면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은 물론 정서적 만족도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와 건강 관리의 균형. 은퇴 후 자유를 누리려면 사회적 관계와 건강을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는 자유로운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회적 관계와 건강이 중요할까요?
사회적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건강은 신체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만 은퇴 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례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챙긴 한 은퇴자의 삶. 한 70대 남성은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동네 자전거 모임에 참여한 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모임을 통해 친구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자전거를 안 타면 몸이 찌뿌둥할 정도죠. 건강 관리와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4. 은퇴 후의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마치 저절로 따라오는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유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하세요.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고 고정비를 낮추는 데 집중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격증 취득, 파트타임 일, 취미를 활용한 수입 창출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이어가세요. 건강과 관계에 투자하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세요. 결론 은퇴 후 진정한 자유를 위한 선택은 지금부터. 은퇴 후의 자유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자유를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꿈꾸던 자유로운 은퇴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미래의 나 자신이 고마워할 겁니다.